이 최근에는 산부인과 대신에 집처럼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 조산원이 산모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취재한 한 조산원은요, 이 텔레비전에 몇 번 출연을 하면서 입소문이 나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긴 있습니다만, 올해만 벌써 4명의 산모가 이 출산을 하다가 아이가 죽거나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고가 단순한 의료 사고인지 아니면 피해 부모들이 주장을 하듯이 조산원의 미흡한 대처 때문인지 강희석 기자가 그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이런 사고가 저희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그런 일이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거기 자율분만에 대해서 몇 번 간 적이 저희가 있었거든요. 아기가 너무 아프게 죽었잖아요. 죽을 만큼 아파서 죽어버렸잖아요, 진짜. 난산하시는 분들한테 죽음의 천사예요.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연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를 낳은 조산원을 상대로 피해받은 사실을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례를 발단으로 다른 피해 사례들까지 들춰지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조산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계세요. 네,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취재를 해보고 싶거든요. 취재를 안 하고 있고 인터뷰를 안 하고 다 거절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슈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러 가지 사정상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언론 노출을 극히 꺼리고 있거든요. 하도 요즘 이슈가 여러 가지여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신생아 사망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아양새 말씀 안 하실 거예요. 되게 복잡한 게 그게 다 무죄 판결이 나온 건데 예. 한 애기 아빠가 억한 심정을 품고 지금 그렇게 퍼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옮겨야 되는 상황에서 당장 옮기면 애가 당장 죽어요. 처치를 하고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뜸을 처치를 하고 빨리 해서 옮겼는데 뒤에 뭐 그날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법적으로 고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원장님이 인터뷰 아마 안 하실 거예요. 이런 이쪽은 주변 그래서 아니라 그러면 좀 안 하신다고. 아니 여기 안에 안 계셔요. 가셨어요. 인터뷰하러 왔다가 가셨어요. 그냥 다른 내용으로 언론 개정을 하셔가지고 취재를 하셔요. 가세요. 네. 조산원 원장은 인터뷰를 끝내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아버지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사망 가능성 높다. 생존해도 후유증이 심할 것이다. MRI를 2번째 찍고 3번째 찍고 보니까 뭐 제가 봐도 뇌가 없어진 거예요. 분대분대 조금씩 있고 의사 선생님 말로도 얘는 뇌세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거죠. 5월 17일 이제 2시 반쯤에 그만대 올라갔어요. 근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니까 거기 이제 아르바이트 학생이 2명 있었거든요. 배를 누르라고. 산부인과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연분만 할 때는 그냥 막 눌러대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질식이 된 것 같은데 3시 넘으니까 머리카락이 좀 보이고 3시 반 되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나오고 몸 전체가 나오는 게 3시 40분이에요. 응급처치한다고 시간 보내다가 하다가도 안 돼서 119 구급차를 부른 게 이제 13분이에요. 13분에 불러서 거기에 도착한 게 이제 4시 반이에요. 거의 50분 동안은 숨을 못 쉰 거예요. 1시간 40분쯤 애가 나왔다. 그때 3시 40분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예. 제가 3시 반이 훨씬 넘어가지고 시계를 보고 들어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참 있다 애가 나와서 40분이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기가 나오고 바로 우리가 처치를 해가지고 아기를 한참 끄다가 어떻게 아기를 하겠어요? 생명 하나를 놓고 장난치겠어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아이의 뇌사진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이 사진에서 볼 같으면은 뇌 전반적으로 다 파손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70-80% 이상 이 정도로 세포가 신경세포가 부종이 되고 파손되려면은 산소가 최소한도 1시간 이상은 돼야 안 되겠나. 거의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습니다. 50분,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아기가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울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거기 이제 조산사께서 응급처치를 하신 거예요. 응급처치를 하셨는데 근데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바늘로 따고 애를 접었다 폈다 하고 엉덩이를 때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애기 안 깬 거예요. 그랬는데 안 깼는데 또 똑같은 동작을 또 반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원장님만의 노하우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응급처치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 신랑이 응급 교수예요. 우리 신랑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처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잘했다. 근데 이게 따고 그러는 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전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행동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가 애기 왔을 때 되게 잘해서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약간은 거의 원장님이 원래 그러시다고 전문가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랑스럽지 않게 그럴 경우에는 제일 먼저 이제 입에 있는 이물질을 빼내고 그래서 숨을 안 쉬면 일단은 바로 신장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제 생각에 이거 빨 시간이면 빨리 먹겠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4월쯤에 KBS 이제 이라는 프로에서 행복한 조산사 이런 이제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 책도 주문해서 봤어요. 뭔가 뱃속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러나 애기는 배가 아파서 왔기 때문에 애기를 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막 그걸 갖다가 배가 아프시니까 그냥 놔두면 애기가 죽으니까 계속 인공호흡을 해갖고 살리가 119 올 때까지 살려가지고 119 태워가지고 나도 같이 가서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애기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없어졌다 이러면 아빠가 돈 내놔라고 땡깡 부리고 이제 안 조산을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게 여기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 너무 건강했잖아요.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애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경우가 있으면 조산하면서 그래서 애기를 낳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애기가 오늘 건강이 잘 있다는 얘기니까 조산해서 나이심을 하고 이렇게 낳는 과정에서 문제를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살려가지고 나는 막 힘을 써가지고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막 애기를 살려가지고 막 자라는 이 바늘로 피가 새까맣게 썩기 때문에 하니까 막 시커먼 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왜 따는 거예요? 왜 따냐면은 호흡을 시키기 위해서. 호흡을 안 하면 완전히 심장이 죽으니까. 땀을 들고서 땀 흘리면서 개운하게 이래서 고맙다 소리는 안 하고 해냈어요 계속. 그래 오늘 더 날래고. 여기서 응급할 때는 그러면 그렇게 불러가지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옮기고 응급할 상황이 안 생기고. 거기 잘못만 대해서 몇번 간절히 이게 다 무죄 판결이 나온 건데
자궁에 머리가 걸린 이 상태에서 병원에 가봤자 수술을 해도 이건 소용이 없다.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꼭 자연분만을 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초산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원장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어요. 그 출산 교실을 하면서 왠지 그냥 너무나 잘해주고 그 절로 믿음이 가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아기가 안 나오니까 흡입분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머리를 압력을 가해서 딱 집어내는 그런 게 흡입분만 같더라고요. 근데 그걸 수차례 했는데도 아기가 계속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 5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9시부터 새벽 5시니까 7시간 동안이나 아기 머리가 거기에 그냥 갇혀 있었다. 네, 머리가 갇혀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 걱정되는 거예요. 아, 정말 애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남편이 병원에 가자 그랬는데도 아니다, 여기서 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어딜 가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거기서 이제 버텼는데 마지막에는 심장 소리가 약해지니까 아기를 꺼내야겠다 하면서 겸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쇠로 된 건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머리에 이렇게 꼭 집어가지고 애를 쇠처럼 그런 거를 강제로 이렇게 당겨내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를 보니까 아기가 오이처럼 얼굴이 이렇게, 머리가 오이처럼 이렇게 길쭉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예뻐서 정말 너무나 예쁜 아기였어요. 근데 얼굴이 막 오이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원장은 이렇게 하얀 무슨 호수 같은 걸로 아기 입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태변을 뺀다고 이렇게 하더니 한 5분 정도 그랬고 나서 이제 아기가 심장이 딱 멎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많은 정말 잊을 수 없어서 그 많은 생각 그 과정에 대해서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지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게 이렇게 충분히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고 충분히 내가 병원에 막 내가 걸어서라도 나가거나 그때는 정말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기가 너무 아프게 죽었잖아요. 죽을 만큼 아파서 죽어버렸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일단 아기한테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다시 무지해가지고 아기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재빨리 제가 막 당장 막 걸어서라도 나가야 됐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냥 그 원장을 믿고 그냥 막연히 그 원장이 하라는 대로만 해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많이 후회가 되고요. 아기를 위하려다 아기가 없어진 사건에서 30년 넘게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밀어친 조산사의 행동이 과연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진짜 그때는 진짜 시계바늘을 돌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시계바늘을 돌려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자연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아기랑 엄마가 안전해야 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출산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내가 이 조산엄만 고집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이 산부인과에서 응급처치만 제대로 받을 수 있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을 텐데라는 이 죄책감이 끊임없이 들 것 같은데요. 저도 얼마 전에 이 아버지가 된 입장으로서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원장님께서는 TV 꽤나 터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아기들한테 급했던 것은 그 검증되지 않은 원장님의 노하우가 아니라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의료 치료가 가장 다급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상황에서도 그 부모의 가슴 찢어지는 거는 말로 다 못하겠지만
내가 만일 그때 조금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그 후회들이 남기 시작하면 그거는 거의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정을 100%다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굉장히 답답해지네요. 자, 물론 모든 조산원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정규 과정을 거친 전문가들이 조산원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다시 한번 검사,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비행사들이 낙하 훈련을 받고 또 사람이 여럿 모이고 전기가 들어가는 공간에 소방 점검을 나오는 이유는 1000만 번에 한 번에도 있을지 모를 그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조산원이 아이를 낳는 곳인 건 알겠습니다만 만약 아이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처치 전문 요원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의사에 준하는 그 응급처치에 대한 해박한 직을 가지신 분이 과연 조산원에 공식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라는 법률이 있는 건지 정말 궁금해지고 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